갯벌서 생명의 밭 1군 선조. 폐총이 발굴된 지점은 조개 껍질 등을 버리는 쓰레기장이었다. 1967년대에 처음 발견된 당시에 이 폐총의 범위는 남북 약 14m, 동서 약 10m 내외로 지표에서 127cm 깊이 안반층에 이르기까지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표하 50cm부터 깊이 50 내지 60cm의 폐각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한다. 저희는 이제 그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우리 출양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고향 알리기 이제 그 유튜브 촬영하고 있고, 네. 도민일보 같이 이제 또 신문에 또 여기 그 홍보 활동하고 기사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리 폐총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이 살아갈 때 이제 채집 생활을 하거든요. 채집. 그 다음에 수렵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원전 6,000년 전을 우리가 이제 신석기라고 얘기하고, 그 이하로는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철기 시대, 그리고 이제 원삼국 시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000년 전에 신석기 때부터 삼국시대 때까지 다양한 유물이 나온 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 아래쪽에 지금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닷물과 파랑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침식이 되면서 바깥 부분에서 그 폐총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1967년도에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기념물 제 50%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최종 이제 저기는 2012년도에 여기 전체를 지금 발굴 작업을 다시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와 있던 것들이고, 여기는 사실상 우리가 30년, 40년 넘게 이 마을 주민 땅이거든요. 지금 이제 매입을 했지만, 그때는 여기 농사 지었어요. 팥김도, 마늘김도, 뭐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훼손이 되고, 또 여기는 성수도 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 뻘에서 조개만 채집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그물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한 흔적도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망추가 나오거든요. 어망추라는 건 뭐냐면 그 추가, 요즘에 생각을 하면 이제 납처럼 이렇게 무게가 있어야만이 그게 밑으로 가라앉지겠죠. 네, 그렇게 쓰는 건데, 그 어망추도 여기에서는 발견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여기에서 그 돌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곳이다. 폐총이란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층 그렇게 지금 이 층을 네. 계속해서 여기가 지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를 이렇게 그 돌을 쌌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는 이제 저런 그 나왔던 유물들을 네. 어쨌든 뭐 실물보다도 이렇게 복제라도 해서 같이 여기다 좀 전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나왔던 유물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이제 그 마흔백제 연구소, 그 전라북도 그 네.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익산 있지. 신석기 시대 유적부터 이제 보면 볼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앞에다 쌓고 여기는 좀 방파제 역할을 하고 통으로 좀 만들어 놓고 유리라도 이렇게 좀 해놓으면 여기다도 네? 그것만 다 해놔도. 그렇죠. 그렇죠. 유리나 이런 걸로 좀 안을 이런 걸 할 수 방파제를 해놓으면 돼. 어차피 있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네네. 여기에다가 정말 유리로 촥 해서 진열을 해놓으면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와서 우리 정말 선조들의 그 숨결을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그 보안군이 좀 노력 좀 해볼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파면 나오나요? 나오죠. 그러면 그 어느 정도 파야 나오는 이제 거예요? 보통 여기가 이제 그 최하단부까지는 이제 1m 65 정도 이렇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상부층을 빼고, 예. 상부층은 이제 나중에 여기다 성토한 거잖아요. 그런 층은 빼고, 나머지 실제 저기 하는 층들이 1m 65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예.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관리가 허술하고 쓰레기통이라고 이렇게 소주가 이렇게 똥이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면 유적지라고 볼 수도 없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여기다 방파제를 이쁘장하게 만들어 놓고 뒤에 통로를 해놓고 요걸 그대로 노출을 시켜줘서 유리로 좀 만들어주면 네. 다 이게 쏠림 현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존을 하게 되면 역사 현장을 일반 국민들이 와서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조상님들의 그 숨소리까지도 모르더라도 그런 역사적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건 좀 부안군하고 전라북도가 좀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폐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그러죠. 그것만큼 좋은 세계적으로 그게 스테이지가. 네, 없죠. 그렇죠. 사실 여기도 이제 그 저희가 전북 서해안권 그 예. 국가 지질공원이거든요. 네. 고창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진안하고 모주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여기도 지금 이제 보면 이 저기 있는 이 저기들이 이제 21억 년 된 거고요.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오래됐다라고. 21억 년. 네네. 저쪽 또 여기도 보면은 이 표층을 밑을 까면 이제 망간층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층들도 함께 이 지질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고인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부분도 더 중요한 먹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의식 중에. 그러니까 농경 사회를 시작하기 벼농사를 하기 전까지는 네. 사실은 이제 동물 잡아먹고요. 수렵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로 활동을 했는데 물고기 잡거나 또 이 갯벌에는 조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개, 백화, 막 고등 이런 게 있는데 먹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뭐 주거짓는 데도 버렸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먹고 버렸던 자리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썩지 않고 있는 거야. 이 껍질들은. 그럼 이 근처에 움집을 짓고 다 선조들이 살았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농경 사회를 하면서 청동기 지나면서 농경 사회를 하면서 이제 벼몰이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고인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렇게 네. 됐잖아요. 시작 네, 맞습니다. 흐름들이. 사실상 이제 청동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릇의 형태도 바뀌어요. 신석기 시대 때까지는 이제 그릇이 이렇게 팽이 형태로 되거든요. 팽이 형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주로 강가나 이런 바다 쪽 그런 쪽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또 이동을 멀리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마솥처럼 크게 만들게 되면 두 손을 다 쓰고 무겁고 힘들거든 이동할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팽이 형태를 하게 되면은 옆에 끼고 이렇게 가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작은 것들은 냄비 형태로 사용을 했고 큰 것들은 이제 운반용, 저장용으로 썼거든요.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릇의 밑면이 넓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구나. 농경 문화가 네. 정착이 되니까. 이 그릇의 형태를 보고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대부분 그릇 밑면이 넓어집니다. 이거는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집단 생활이 됐고 거기에서는 이제 집단이 있다 보니 상하 관계가 계급 사이가 권력이 있던 생기는 어떤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저쪽이 좀 괜찮겠는데 물이 괜찮은데 비옥한 땅인데 하게 되면 서로의 전쟁을 부족 간의 하고.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철제 이런 전쟁 도구들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치열하고 인간의 살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사의 중요성이 이제 철기 시대 때부터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 도구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가 이제 고조선 이후에 사만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마한 지난 전환들이. 그러니까 마한이 사실 준왕이 그 위만 조선에 밀려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가 태안반도를 내려와서 태안을 거쳐서 익산까지 와서 오셨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익산까지 내려오셨으면 익산의 문화권이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고창에서는 마한의 수도였다라고 지금 전 군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마한의 수도였으면 고조선의 역사가 위만조선이 있었죠. 그러면 그 전에 기자조선도 은나라 시대 말기에 기자가 넘어갔고 기자조선을 만들었고, 그럼 그게 BC 은나라 말기면 BC 1000년이죠. 네? 그 정도. 상형문자가 나올 때쯤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라 시대, 은나라 시대, 주나라 시대, 이게 지금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니까. 그럼 항원주가 중국에서는 있어갖고 상형문자까지 만든 그런 중국의 문화인데 과연 동이족들은 그런 문화가 없었을까? 지워졌단 말이에요. 발굴이 안 돼 있고 다 이렇게 분서개경에도 책을 다 태워버렸고 일본에도 책을 다 가져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책을 가져와라 얘기해야 되는 거고, 분서개경에 했던 시절로 이전에 돌아가서 과거 역사를 우린 좀 알아야 되겠다. 지금 하은주가 이 동이족의 이제 분장이고, 특히 이제 은상 시대에 이제 각골문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은상마저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고, 그다음에 주문왕에 의해서 이제 그 은상이 무너지고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기자조선의 기자가 중선왕거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 것이 그 조상의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의미고, 기자조선이 그 기왕의 어떤 그 고조선 세력을 대체한 게 아니고, 기자가 왔으니 그냥 살기 그 좋은 그 이제 그 서쪽 강역, 예, 경계선에 가까운 쪽에 하나의 또 불악 형태로 준 건데, 그게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잘못 알려진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좀 널리 알려야 되는데, 강단사학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인 거고, 어떤 카르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깨부셔야 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반인들도 모든 그 자료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그런 사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침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있거나 또는 애써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바른 역사에 대한 관심을 국민들이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시작한 역사 탐방, 역사 길을 따라서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아주 작은 시작이죠. 예, 이런 것들이 예,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치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인간도 이제 결국은 임상학적으로 치매는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치매의 그 가장 큰 심한 건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역사도 모르고 먼 중간 역사도 모르고 그냥 드라마 보면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인 양 그래요. 책도 여러 권을 읽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 권만 읽고 그 책만 믿고 믿어버리고. 그런데 이 고조선의 역사는 아예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뭐 한국사 이야기가 만화책 몇 권 몇 개는, 또 학자들이 하신 거 위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조명이 안 되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지도 못하는, 이제는 우리 후손들은 알지도 못하는 역사가 돼버리는 건 치매가 아니라. 그래도 과거의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치매 안 걸리면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주 뭐 무궁무진하게 그런 그 정말 한류가 있는 세계에서 1등 국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역사를 안다고 해서 뭐 다 1등 국가 아닌데, 그래도 역사 정도는 알고 기본으로 하고 한류도 하자. 조상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요. 이런 내용 가지고 합니다. 두서없이 막 떠들었지만 근본은 딱 하나, 역사 제대로 알고 가자. 한 번쯤에 그런 거.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